(2015년)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고급 시계 박람회 SIHH에서 그간의 노하우를 축적해 최적화를 이룬 포르투기저 오토매틱 5007이 발표됩니다. 다이얼 구성은 최초의 레귤러 모델인 5001과 다르지 않습니다. 다이얼 12시 방향에 프린트된 IWC와 샤프하우젠의 폰트와 크기 정도를 제외하면 달라진 점을 찾기 어려운데요. 그만큼 최초 디자인의 완성도가 높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3시 방향은 알파벳 C를 시계 반대 방향으로 90도 돌려놓은 모양의 파워 리저브 인디케이터. 9시 방향은 영구 초침이 위치해 대칭을 이루는 구성입니다. 또 파워 리저브 인디케이터와 영구 초침의 지름이 비교적 큰 편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부엉이의 얼굴을 연상시켜 부엉이라는 애칭으로 불리기도 하죠. 6시 방향은 날짜창으로 다이얼 가장자리에 가깝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들 3개의 정보창은 위치가 매우 적절하며 균형 있습니다. 이것은 42.3mm의 케이스 지름에 38.2mm에 달하는 커다란 자동 무브먼트를 탑재했기 때문입니다. 케이스 지름 대비 무브먼트의 지름이 작다면 여러 정보의 중심축으로 쏠려있는 배치가 되곤 하죠. 인덱스는 현 포르투기저 라인업에서 2종류를 사용 중입니다. 하나는 포르투기저 크로노그래프 3714의 도트 인덱스와 본 리뷰의 모델인 5007을 포함한 다른 포르투기저의 레일웨이 인덱스입니다. 도트 혹은 레일웨이 중 하나가 다이얼 가장자리에 배치되어 분을 정확하게 읽을 수 있게 해줍니다. 그 안쪽으로는 입체적인 아라빅 인덱스를 배치하며 숫자 4 같은 특징적인 폰트를 사용하고 있어 인덱스만으로도 이 시계가 포르투기저임을 쉽게 드러냅니다. 다이얼은 실버로 빛에 따라 표정 변화가 드러납니다. 매우 강한 광원 아래에서는 하얀색에 가까운 빛깔을 띠다가 어두워지면 회색에 가까운 색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무브먼트는 이번 포르투기저 라인의 가장 큰 변화입니다. 5007은 새로운 칼리버 넘버를 받은 52010을 탑재하며 그 시초인 칼리버 5000의 기본을 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부터 싱글 배럴이 아닌 더블 배럴을 사용한 7일 파워 리저브로 변경된 점이 두드러집니다. 진동수나 밸런스의 타입 등은 싱글 배럴일 때부터 계속 수정 작업을 거쳐 칼리버 52010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클래시컬한 스크류 밸런스와 레귤레이터 대신 스크류 타입 웨이트를 단 프리스프렁 방식으로 변했고 최초 18,000 VPH의 진동수는 이제 28,800 VPH로 수직 상승했습니다. 로우 비트의 느긋함 대신 정확함을 추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싱글 배럴에서 더블 배럴을 사용한 이유 역시 비슷합니다. 5000 시리즈 무브먼트의 특징 중 하나인 펠라톤 와인딩 시스템은 IWC의 상징적인 엔지니어 중 한 명인 알버트 펠라톤이 고안한 독자적인 와인딩 시스템입니다. 로터가 어떤 방향으로 회전하건 관계없이 늘 와인딩할 수 있는 양방향 와인딩 방식이죠. 로터에 연결된 2개의 갈고리로 와인딩 휠을 잡아돌려 태엽을 감으며 커다란 로터와 어울려 높은 와인딩 효율을 보여줍니다. 이번 칼리버 52010은 갈고리 및 그와 접촉하는 와인딩 휠을 세라믹 소재로 만들었습니다. 싱글 배럴의 최종 버전에서도 갈고리는 화이트 세라믹으로 만들었는데 이번에는 아예 위치를 변경하고 블랙 세라믹으로 만들어 눈에 띕니다. 이는 갈고리가 휠을 수시로 접촉하는 방식인 것을 고려해 내마모성 향상을 꾀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외에 로터 베어링 역할을 하는 튜브를 세라믹으로 성형해 내마모성과 효율 향상을 추구했습니다. 이렇듯 구성 요소에서 적지 않은 변화가 있지만 고집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브렉의 오버코일 헤어 스프링입니다.
플랫 헤어스프링을 기본으로 사용하는 메이커가 많은 요즘이라 비교되는 요소로 두께를 살짝 증가시키는 것 이외에는 플랫 스프링에 비해 장점만을 가집니다. 특히 아래로 꼬아내린 형태는 포지션 변화에 강해 정확성으로 직결되기 때문이죠. 무브먼트의 디자인은 더블 배럴 사용에 따라 전체가 달라졌습니다. 시스루 백으로 체감할 수 있는 요소는 브릿지 분할을 포함한 브릿지 디자인에 있는데요. 이전 칼리버 5000 시리즈에 비해 달라진 점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브릿지 없이 일부 부품을 그대로 드러낸 이전 무브먼트와 달리 브릿지로 덮어 분명하게 구획짓습니다. 또 펠라톤 와인딩 시스템을 덮는 브릿지, 더블 배럴을 덮는 브릿지는 모두 면을 도려내 그 아래의 부품을 볼 수 있어 시각적 재미를 주죠. 골드 메달리온을 끼운 로터도 입체적인 디자인을 꾀했고 무브먼트 전체로 본다면 곡선이 많았던 전과 달리 직선이 도드라집니다. 브릿지의 모서리는 가벼운 앵글라주 처리를 했습니다. 크지 않은 변화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는 이전의 IWC, 그 훨씬 이전과 비교하면 상당한 변화이기도 합니다. IWC는 설계나 작동하는 부분의 피니싱 같은 기능성을 중시했지 코스메틱 피니싱을 중시하는 메이커가 아니었으니까요. 크라운 포지션은 0, 1, 2이며 크라운을 당기지 않은 포지션 0에서 수동 와인딩, 한 칸 당긴 1에서 날짜 변경, 한 칸 더 당긴 2에서 시간 조정입니다. 수동 와인딩은 비교적 매끄러운 느낌을 받으나 이전 싱글 배럴 버전이 미세하게 더 매끄러운 느낌입니다. 날짜 변경은 특별한 부분을 느낄 수 없지만 싱글 배럴 버전과 비교하면 날짜와 날짜의 경계가 크게 느껴지지 않는 변경이 이루어집니다. 시간 조정은 크라운을 돌리는 대로 바늘이 따라오며 싱글 배럴 버전과 비교해 더블 배럴의 크라운과 바늘 사이의 직결감이 아주 살짝 더 좋습니다. 무브먼트의 변화와 함께 케이스에서도 변화를 주었지만 쉽게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 러그의 길이를 기존에 비해 짧게 줄여냈고 측면에서 보면 두께는 더 두터워졌습니다. 이로 인해 같은 케이스 지름으로 얇은 손목에서 더욱 잘 어울리게 되었으며 평균 손목 두께가 얇은 동양권을 의식한 변화라고 생각됩니다. 이 변화는 스트랩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기존 모델은 긴 러그 바깥쪽에 위치한 러그 홀로 인해 케이스와 스트랩 사이의 틈을 드러냈지만 이번 5007은 짧은 러그, 케이스에 가깝게 위치한 러그 홀을 만들었습니다. 이로 인해 케이스와 가까워진 스트랩을 장착하기 위해 커브드 스프링 바를 사용했으며 스트랩이 케이스에 보다 밀착되어 좀 더 고급스럽게 보입니다. 포르트기저 오토매틱은 14.5mm의 다소 두꺼운 두께라는 시각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케이스 측면의 가운데 부분을 헤어라인 피니싱으로 처리했습니다. 러그에서 이어지는 이 부분은 두꺼워진 러그만큼 면적이 증가했고 측면에서 볼 수 있는 유광, 무광, 유광의 샌드위치 구성과 각각의 비율에 따른 균형은 전에 비해 나아졌습니다. 그리고 베젤과 케이스백은 끝으로 향할수록 조금씩 지름을 줄이는 방법으로 보다 얇게 보이는 효과를 얻어냈습니다. 케이스 피니싱은 무브먼트와 마찬가지로 크게 과하지 않으나 피부에 상처를 입힐 수 있는 모서리 부분에 대한 마무리는 확실합니다. 측면을 제외한 부분은 전부 유광의 폴리싱 가공을 했으며 빛을 받을 때의 하이라이트가 분명합니다. 단적이지만 피니싱을 잘했다고 볼 수 있는 요소입니다. 스트랩은 악어 가죽 소재이며 리뷰 모델 같은 스테인리스 스틸 소재의 케이스는 다이얼 색상과 관계없이 전부 검정색 악어 가죽입니다. 이전에는 블루 인덱스는 인덱스 색상에 맞춰 파란색 스트랩을 기본 제공했던 것과 달라진 부분이죠. 레드골드 케이스는 전부 브라운 색상의 스트랩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케이스 색상에 스트랩의 색상을 맞추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버클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디플로이언트 방식이나 디자인을 약간 달리합니다. IWC의 이름 대신 프로버스 스카프시아 로고를 넣어 입체적으로 변모했습니다. 디플로이언트 버클은 탱버클에 비해 탈착의 용이함을 장점으로 꼽을 수 있으나 착용자의 손목 두께와 모양에 따라 좋은 상성, 반대로 나쁜 상성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포르투기저 오토매틱의 디자인은 레귤러 에디션이 정착한 5001 이후로 본격적인 호평을 받아온 터라 위험을 무릅쓰고 바꿔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을 것입니다. 대신 착용감의 개선과 주력 시장의 상황에 따라 전체의 흐름을 깨지 않는 선에서 약간의 프로포션 변화를 꾀했는데, 특히 짧아진 러그 길이는 국내 시장에서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리라 봅니다. 무브먼트는 그에 비해 변화가 큰데요. 사실 새로운 무브먼트라고 해도 크게 과하지 않습니다. 변화의 핵심은 정확성을 꾀하기 위한 효율적인 방식의 선택입니다. 첫 포르투기즈 오토매틱이 등장한 2000년 초반에 비하면 늘어난 인기만큼 제품의 생산 숫자도 늘었을 테고, 아무래도 생산 효율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테니까요. IWC의 포지셔닝에 따른 생산 철학의 변화라고 할 수 있을 것이며, 착용자가 체감하게 될 부분은 정확성과 와인딩 효율 같은 요소로 아마 만족감이 증가하리라 봅니다. 다만 클래시컬한 로우 비트와 엔지니어링은 효율성을 명분으로 다소 엷어진 게 아쉽지만, 전반적인 완성도 측면에서는 보다 향상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